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 바로 화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화재에 대한 과학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플라스틱, 멜라민 수지가 바로 그 플라스틱입니다. 질량의 대부분이 질소로 이루어져 불에 잘 타지 않는 멜라민 수지. 콘크리트 구조 보강물부터 여객선, 항공기, 그리고 우리 집의 방문까지 이 멜라민 수지가 사용된다면 화재로부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조남욱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여러 화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들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과 빨리 진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데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소재, 즉 불연 소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화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타지 않는 플라스틱, 불연 플라스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속 곳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데요. 어떻게 타지 않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는 어떻게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기존의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타지 않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 중 특히 건축물 등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것인데요. 이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섬유를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잡아당기는 강도, 즉 인장 강도가 금속만큼 강하면서 금속보다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토목, 건축의 구조 재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송기계 재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좋고 화학 물질에도 강한데요. 따라서 부식성 물질의 배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 성능이 좋아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피복 재료 및 절연 물질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에 약하다는 점인데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에폭시 수지 등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에 잘 탑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니 석유로부터 나온 플라스틱이 가연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더군다나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도 함께 발생되어서 불꽃에 의한 피해보다 연기 독성에 의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섬유질은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를 쓰기 때문에 섬유질 자체는 불에 타지 않는데요. 따라서 섬유질 외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에폭시 수지나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 불에 잘 타는 화합물들을 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이죠. 그럼 수많은 플라스틱 중에 비교적 화재에 안전한 플라스틱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그러한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바로 멜라민 수지입니다. 멜라민 수지는 석유로부터 나온 부산물이 아닌데요. 멜라민은 암모니아로부터 합성되고 암모니아는 공기 중에 질소로부터 만들어지죠. 따라서 국제유가나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재료 가격도 석유로부터 제조되는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합니다. 멜라민은 탄소 3개, 수소 6개, 질소 6개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의 화합물인데요. 질량의 66%가 질소로 이루어져서 비교적 불에 잘 안 타는 수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3%의 탄소와 수소는 가연성이어서 불에 전혀 안 붙을 수는 없죠. 멜라민 수지는 그저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조금 덜 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민 수지에는 첨가제가 필요한데요. 멜라민 수지의 난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의 난연성 첨가제를 넣습니다. 이것을 넣고 일정 압력과 온도에서 반응시키면 멜라민 분자가 반응하면서 물이 빠지는 반응, 즉 물 분자가 제거되는 축합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생겨야 불연성 멜라민 수지가 생성됨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죠. 결국 멜라민 수지와 섬유, 그리고 첨가제라는 세 가지의 조합은 플라스틱이 타지 않게 하는 합성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연 성능, 즉 타지 않는 성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국제 규격에서 정하는 불연 성능 시험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험 방법을 ISO 1182라는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750도로 가열된 가열로에 주먹만한 원통형 시험체를 넣고 화염에 의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인데요. 총 시험 시간 20분 동안 가열로 내부 온도의 최고점과 최종 온도의 차이가 30도 미만이면 불연이다라고 판정합니다. 시험체에 만약 불꽃이 생기면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불연이 아닌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 불연 성능 시험은 매우 가혹한 화재 시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750도의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유기물질이 타버리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리석이나 유리처럼 타지 않는 재료이어야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불연성 멜라민 수지는 이 불연성 시험에 적합한 재료로 확인됐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바로 가스 유해성 시험입니다. 재료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실험용 쥐에 노출시켜 실험용 힌지의 운동성을 보는 시험이죠. 만약 쥐가 연기를 맞고도 9분 이상 운동할 수 있으면 사람도 화재 상황에서 피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도 불연성 멜라민 수지가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불연성 플라스틱의 제조는 작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 만들어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을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번에 개발된 불연 플라스틱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데요. 보통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실험용 규모의 생산은 실용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공정을 갖추어 대량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죠. 즉, 단순한 작은 규모로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 양산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실용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불연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매우 중요하고 실용화가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양산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없을 텐데요. 보통 수지를 만드는 원재료는 분말 형태이거나 좁쌀만한 사이즈의 덩어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일단 적당한 용매에 녹여야 합니다. 보통 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아세톤이나 케톤 등 유기용매에 녹여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른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즉 VOC가 방출되는데요. 이것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휘발이 잘 되기 때문에 건조된 제품의 형상이 빨리 만들어지지만 그로 인한 VOC의 폐해도 있죠. VOC는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 같은 VOC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VOC를 방출하는 곳에서는 VOC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죠. 그런데 멜라민 수지는 물에 잘 녹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지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자극적인 VOC가 발생하지 않죠. 물에 녹는 멜라민 수지는 이처럼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형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공정상 물을 다시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조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불연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량 생산 공정이 개발되었고 올해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연 플라스틱의 양산이 진행되어 본격적으로 건축 구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연 플라스틱이 벌써 적용되고 있다니 앞으로 화재를 막을 불연 플라스틱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불연 플라스틱을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극장이나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법령으로 화재에 안전한 난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규정은 건축물이 대형화되면서 지금도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사람이 많이 이용하거나 건물이 고층화되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마감 재료는 불의 안전한 난연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된 방에서 옆방으로 화재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에 강한 벽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를 내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에 안전한 방화문 또한 필요하죠. 따라서 이때 불연 플라스틱은 방화문, 내화벽 또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방화문 소재인 금속에 비해 4배가량 가볍기 때문에 시공이 쉽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화문은 금속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화염이 차단될 수 있긴 하지만 금속이 벌겋게 달궈져서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연 플라스틱은 타지도 않고 열 전도가 낮아 문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현관문은 모두 방화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옆집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한 가구 전체가 다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화재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인데요.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방문이나 화장실 문을 불연 플라스틱 방화문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마 주방에서 화재가 나도 문을 닫고 있으면 방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도착하고 진화가 시작할 텐데요. 이 불연 플라스틱 방화문은 화재가 난 뒤 30분 정도 화재로부터 버틸 수 있으니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이 불연 플라스틱 방화문이 설치된 아파트는 없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 중이죠. 또한 불연 플라스틱을 건축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터널이나 지하 구조물 등은 건설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재해, 화재, 피로 누적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구조물의 노후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구조물은 붕괴에 따른 위험이 있고 때로는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복구를 위해 엄청난 공사비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이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데요. 과거 성수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값비싼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의 구조진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여 다시 짓지는 않습니다. 건축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구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강도 면에서 금속보다 뛰어나고 가벼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 보강 재료가 불에 타게 되면 구조 보강 기능을 잃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불연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강화 플라스틱에 비해 원재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오히려 저렴해지고요. 그래서 현재 철도 지하 터널의 구조 보강을 시작으로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연 플라스틱은 운송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12년 잉글랜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이 선박은 빙산과 충돌해 무려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선박의 안전 규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타이타닉 사고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 규정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실제 타이타닉호와 같은 사고는 늘 화재와 동반합니다. 특히
거대한 여객선에서의 재난은 주방에서의 화재 또는 전기적인 문제로 화재가 동반되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건축물 화재와는 달리 지상으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선박에는 매우 강력한 화재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선박은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금속은 강하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겁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가 무거워지면 배를 항해하기 위한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요. 따라서 요즘엔 운송기관의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재를 가볍게 해서 기름을 덜 먹게 해야 하겠죠. 하지만 선박에서는 무조건 소재를 가볍게 해서만은 안 됩니다.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불에 타지 않아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불연 플라스틱이 선박에 활용되면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수많은 객실을 금속이 아닌 불연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 무게를 4분의 1로 감소시키고 화재로부터 훨씬 안전해지겠죠. 또한 고속철이나 항공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은 시속 300km 속도로 운행하는데요. 지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땅 밑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역시 화재가 나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워집니다. 10년 전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 사고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계기로 열차에 대한 화재 안전 규정이 재정비되었죠. 바로 열차의 내부 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하철 의자가 푹신한 의자에서 금속으로 된 딱딱한 의자로 바뀐 것을 보셨나요? 이런 곳에 불연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연 플라스틱은 건축, 토목, 조선, 철도, 항공기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내화학성이 좋아 화재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의 이송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연 성능이 좋아 전기 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이처럼 소재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창조 경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러한 불연 플라스틱 같은 신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접근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재 원천 기술 개발은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불연 플라스틱의 개발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 토목 분야에서 이미 활용이 시작되었고 선박, 해양 플랜트, 항공, 철도, 전기, 전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 삶에서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불연 플라스틱.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셨기를 소망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